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7월 26일 화요일 미준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정말 심각하게 하면서 느껴지는 점이 있는데요. 주식 투자가 정말로 경제적인 자유를 안겨줄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모두 기대하고 있듯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복리의 마법이 작용을 하면서 투자의 수익률이 계속 적립이 되면서 투자금이 이제 배가 되고 세 배가 되고 이렇게 좀 커져 나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투자의 논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다 보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경제적인 혜택이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 주식 투자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본인의 씀씀이가 줄어든 것을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이요, 원래 생산에 좀 집중을 하다 보면 소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나는 좀 씀씀이가 너무 커. 돈을 좀 모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 지출이 너무 많아.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요,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생산적인 활동으로 좀 채워나갈 수 있을까? 생산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다 보면요, 결국 여러분들이 지출,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와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현명한 저축을 할 수 있는 방법,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빠르고 정확한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도 이게 모든 게 다 적용이 되거든요.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나쁜 일들, 부정적인 일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좋은 일들, 좋은 부분에만 많은 신경과 에너지를 쏟다 보면요, 결국 이런 부정적인 부분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26일 화요일날 보내드리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CNBC 프로의 기사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생각인데요. 자, 오늘 기사는 조금 긴장의 끈을 놓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는 메시지인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의 지수에 비해서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하락장에 들어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꾸만 상승장이 나올 때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고 밖에 빠져나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이런 메시지를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기사는요, 이러한 그 메시지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직접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톡마켓, 주식시장이 레드를 많이 보인다. 그 얘기는 올해 들어서 이 주식이 올라간 날보다 떨어진 날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냐면 리세션이 나타날 확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가 둔화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굉장히 좀 전망이 어두운 것이 사실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아마도 주식시장에서 떠나야 하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만약에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리스크를 안게 되는데요. 어떤 리스크냐면 주식시장이 가장 좋은 베스트 데이를 피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볼라틸리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변동성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도 그렇고 예전부터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히 우리 같이 이제 테크 주식을 좋아하는 한국 국민들은요, 아무래도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이 변동성에 상당히 많이 시달릴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 변동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변동성은 그렇게 부정적인 한 가지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떨어질 때 이 변동성 굉장히 좀 크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베로니카 윌즈라는 인베스트먼트 전략가 웰스파고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데요. 자,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물론 주식이 떨어질 때는 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다. 하지만 올라갈 때도 극심하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극심하게 떨어지는 게 변동성이거든요. 따라서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냐면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정말 주식이 많이 올라가는 날이 있죠. 그리고 또한 가장 많이 빠지는 날이 있는데요. 이게 너무나 잘 이렇게 믹스가 돼 있어서 이게 한동안은 쭉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한동안은 쭉 떨어지기만 하고 이러면 굉장히
굉장히 쉬울 텐데 그게 아니고 다 엉켜 설켜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를 포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떨어지는 날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올라가는 날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모두를 다 갖거나 이 모두를 다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투자를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한다면 이러한 변동성을 잘 타면서 견딜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요. 바로 앞에 우리가 읽어봤던 내용들에 대한 역사적인 수치적 증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JP 모간의 어널리스 분석을 해봤더니 어떠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냐면요. 주식시장이 지난 20년 동안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10 베스트 데이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열흘을 뽑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열흘이 언제 나타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니까 가장 좋지 않았던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날 바로 다음에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흔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장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이 언제냐면 다운턴이 나타날 때, 따라서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가장 좋은 수익성을 보여주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 분석 내용을 읽어볼 텐데요. 바로 이겁니다. 10 best days in the market from 2002라고 나와 있죠. 200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이죠. 이 10년간 주가가 하루 만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베스트 10을 여기서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가장 좋았던 것은 2008년 10월 13일입니다. 주가가 무려 단 하루 만에 11.6%가 올라간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2008년 10월 28일 10.8%, 그리고 이제 2020년 3월 24일 날 9.4%가 올라갔고요. 2020년 3월 13일 날 9.3%, 뭐 그 외에도 7%, 6% 정도 올라간다는 굉장히 많았죠. 따라서 이 시기가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대부분 다 베어마켓이 나타나던 조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패턴이 하나 있다. 여기 사실상 패턴이 있다는데 어떤 패턴이냐면요. 시장에 가장 안 좋았던 날들은 보통 뭐가 따라오게 되냐면 가장 좋은 날들이 그 뒤에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번 리서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고요. JP 모간의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진행한 리서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팔아버린다면, 시장이 이렇게 미끄러져 떨어질 때 주식을 다 팔고 나간다면 가장 좋은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갈 때를 우리가 놓쳐버리게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종종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요. 우리가 시장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느끼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주가가 막 떨어지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2022년처럼 경제적인 매크로 영향으로 인해서 뭐 내가 얼마나 좋은 종목을 골랐건 좋지 않은 종목을 골랐건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주가가 막 폭락을 하는 이런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 내가 무언가를 꼭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감각강령에 우리가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해야겠다. 왜냐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이 상황에 대한 컨트롤을 내가 한다, 통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 빠져나가게 되는 거다. 록인이라는 것은 이제 손실을 확증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베어마켓 도중에 나가버리면 주가가 마이너스를 보였을 때 손실을 보면서 이제 손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게 아니고 가장 이 어려웠던 시기를 끝나고 나면 좋은 시기가 찾아오는데 이 좋은 시기를 다 놓쳐버리게 된다. 이게 두 번째 손실이다. 따라서 손절로 손실을 한번 잃고, 두 번째는 가장 좋은 베스트 데이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두 번 이중으로 이제 손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치적인 분석이 또 나오는데요. S&P 500이 75%나 올라갔다. 언제 올라갔냐면 한 1년 만에 올라갔다고 써있죠. 자, 2020년 베어마켓,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2020년 3월 달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 글로벌 발표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리고 나서 이 베어마켓이 바닥을 찍고 나서 무려 75%나 주가가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우리는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자, 물론 이런 경우는요. 굉장히 좀 unusually large rise다. 자, 이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75%나 1년 만에 올라간 적은 흔치 않은 일이었죠. 따라서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긴 합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런 경우가 예외적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주식의 수익률이 훨씬 더 큰 것은 사실이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캄하게 잔잔하게 흘러갔던 때보다는요.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을 때 그 이후에 주가 상승이 훨씬 더 가파랐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요. 자, 12개월 후에, 그러니까 베어마켓이 일어나고, 베어마켓은 이제 역사적으로 20% 정도 최고점에서 떨어진 시장을 우리가 베어마켓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진 하락장 이후에 12개월의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S&P 500이 50% 정도 올라간 적이 있다. 이때는 이제 리세션하고 합쳤을 때 그렇고요. 30% 올라가는 게 보통이었다. 이때는 리세션이 없었을 때입니다. 따라서 베어마켓이 나타난 이후에 만약에 리세션이 없으면 30% 정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베어마켓이 리세션과 함께 나타났을 때는 50%나 반등을 했다.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요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얼마나 이 포스트 베어마켓, 따라서 베어마켓이 나타난 이후에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얼마나 좋은 수익을 올렸는가를 지금 역사적인 사실,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옅은 파란색을 보시면 이 6개월 이후의 수익률입니다. 베어마켓이 끝나고 나서 바닥을 찍고 6개월 후에 주식시장을 살펴봤더니 이 정도로 좋은 수익률을 역사적으로 안겨준 바가 있다. 굉장히 좀 좋은 수익률이죠. 40%, 50% 넘어간 적도 있고요. 30% 그리고 적어도 20% 이상 올라간 것이 대부분입니다. 6개월 동안 그랬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12개월 동안의 상황을 보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베어마켓이 마무리되고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를 보면요. 12개월 동안 무려 70%, 60%, 40%, 50% 이렇게 올라간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적어도 30% 이상 올라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번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요. 금융 전문가들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지 말고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남아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특히 우리가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한테 능력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 주식의 비중을 늘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컨트리뷰션이라는 것은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계좌에 조금 더 많은 투자 자금을 넣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어떤 수치가 여기 발표가 되고 있냐면요. S&P 500에 만약에 우리가 5,000달러를 투자를 했다면,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2009년 3월 9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9년 3월 9일은 언제냐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고 이제 바닥을 찍은 것이 2009년 3월 9일이거든요. 만약에 2009년 3월 9일 바닥을 찍었을 때 5,000달러를 우리가 투자했다면 이 투자 자금은 2022년 7월 현재, 오늘이 이제 7월 26일이잖아요. 따라서 7월 26일 바로 전이죠. 2주 전, 3주 전. 그때까지 36,000달러로 늘어났을 것이다. 지금 현재 2022년 들어서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5,000달러를 투자했다면 우리의 투자 자금은 7배 이상 상승을 해 있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우리가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를 분석해 준 기관은 모닝스타고요. 또 다른 결과를 여기서 나타내 주고 있는데 2020년 3월 23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팬데믹 바닥입니다. 이때 만약에 우리가 5,000달러를 투자했다면요. 이번 달까지 9,000달러로 늘어났다. 불과 이제 2년 전이잖아요. 근데 2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렸을 때 주식 투자를 하면 5,000달러가 9,000달러로 올라가는 마법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고 조언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JP 모간 역시도 또 다른 분석을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2002년,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시기죠. 1월 1일 날 우리가 투자를 했다면 그때 S&P 500에 10,000달러를 넣어놨다면 그 자금이 2021년 12월 31일 그러니까 딱 20년을 가지고 있는 거죠. 200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0일이니까 20년간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이 자금을 그냥 넣어놨다면 자, 10,000달러가 61,685달러로 늘어났다. 6배도 넘게 20년 동안 자금이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20년 동안 그냥 놔뒀으면 되는데 그냥 놔두지 않고 들락날락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가장 좋았던 10일을 우리가 미스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 10,000달러가 61,000달러가 되는 게 아니고 28,260달러 정도에 머무르게 된다. 수익률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상승장에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번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이너 다운 마켓, 주식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장에 있어서는요, 에브리 달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1달러 1달러 우리가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투여하는 것이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하락장이 났을 때 우리가 투자 자금을 늘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롭 윌리엄즈라는 매니징 다이렉터, 수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우리한테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락장이 왔을 때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것이 가장 현명한 그런 대처법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능한 한 좀 비용을 줄이고 저축을 늘려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추가적인 투자 자금을 이 주식시장에 넣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교훈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한 시기에 투자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지름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말이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 자금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리티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투자 자금을 가능한 한 많이 모아서 추가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게 뭔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지금 우리가 시장에다가 돈을 계속해서 투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이머전시 세이빙 어카운트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돈을 우리가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윌리엄즈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그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옆으로 사이드라인으로 좀 빼놔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달에 쓰는 비용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에 한 6개월은 12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이니까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사용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를 좀 계산을 해보고요. 이러한 비용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정도로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발생을 하냐면요. 주식을 팔아야 될 수도 있다. 언제 주식을 팔게 되냐면 우리가 만약에 직장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한 이런 시기가 찾아올 수가 있잖아요. 누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보유하는 현금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주식을 팔아서 대처할 수밖에 없죠. 근데 주식을 팔 때 만약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 굉장히 좀 산 가격에서 많이 떨어진 가격에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연출이 된다. 따라서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현금을 일정 부분은 좀 떼어놔야 되고 이 금액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가 높은 이런 대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대출을 갚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히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자율이요. 15%, 16%, 17%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보다 오히려 이 이자가 훨씬 클 가능성까지도 있죠. 뭐 최근 들어서는 연준에서 기준금리도 올린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도 올린다. 이러면서 시장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예전에 뭐 모기지 같은 것은 뭐 2%, 3%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6%까지 올라갈 뭐 이런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매달 우리가 이 모기지를 상환하기 위해서 납부하던 금액이 200만 원이던 사람이 갑자기 200만 원이 400만 원까지 늘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금리가 높은 상품의 대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오히려 투자금을 늘리는 것보다는 빨리 부채를 갚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락장을 오랫동안 겪다 보면요.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판단력이 감정으로 인해서 조금 흐려질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가끔씩은 이러한 이야기를 좀 읽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면서 조금씩 우리의 자신을 좀 추스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런 내용을 좀 다뤄봤습니다. 자,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요. 조금 더 참을성을 발휘하셔서 결국 2개월 후에 올지 6개월 후에 올지 한 달 후에 올지 모르는 이 상승장이지만 결국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미국 주식은 항상 우상향한다. 이 말을 우리가 좀 믿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